이스탄불에 어딜 가든 과거의 역사위를 걷게 됩니다. 이스탄불 거리 아래 어느 곳을 파든 수천 년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역사적인 도시는 오랫동안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이스탄불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탄불에 묻혀진 과거의 층을 탐험하는 동안 무엇이 발견될지 모릅니다. It's incredible. This is very impressive. Pretty amazing. We're underground Istanbul, but in a boat. 이스탄불 지하 세계엔 또 다른 완전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로마와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이 남긴 역사의 층이죠. 지금부터 이스탄불의 지하 세계를 탐험하고 이스탄불에서 몰락한 대제국의 흔적을 찾아 역사의 층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과거에 이곳은 비잔티움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습니다.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위치한 이스탄불은 마르마라 해와 보스포루스 해협의 면에 있으며 두 개의 대륙에 걸친 유일한 도시입니다. 오랫동안 이스탄불에선 위대한 제국이 발전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반복했죠. 이곳은 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던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제국의 흔적이 거의 지하 세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탄불의 어느 곳을 파든 몰락한 문명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죠. 지하 저수지에서부터 도서실, 지하 감옥, 지하 터널이 이스탄불의 지하 세계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스탄불의 지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은 터키 민주공화국의 일부이며 1100만 이스탄불 시민들은 몰락한 제국이 남긴 다양한 문화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가고 이스탄불의 어디를 보든 과거와 현재가 충돌합니다. 택시들이 1500년 전에 건설된 성소피아 성당 옆을 오가고 연인들은 1000년 된 로마의 성벽 옆을 산책하며 여행객들은 400년 된 블루모스크 앞에서 사진을 찍죠. 많은 도시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스탄불에선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대적인 집들과 바쁜 거리, 시장 골목을 지나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숨은 역사의 층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지하의 공동묘지나 터널뿐만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여러 역사의 층이 마치 벽돌처럼 층층이 쌓여있는 도시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탄불은 기원전 7세기경 비잔티움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작은 어촌에서 시작됐습니다. 200년 후 작은 어촌 마을은 광활한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됐고 서기 330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길 때 그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로 바뀌었죠. 후에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으로 바뀌었고 그 후 1000년도 넘게 비잔틴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정복된 후 이스탄불이 됐고 500년 뒤 현대 터키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2700년) 동안 그리스와 로마, 터키인들은 거대한 궁전과 경기장, 공중 목욕탕, 도로 등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파괴될 때마다 다음 세대들은 과거의 폐허 위에 과거를 능가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죠. 때문에 어떤 곳은 지면이 12m 이상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스만 제국의 모스크가 사라진 로마 궁전 위에 서 있을까요? 어떻게 아파트 건물이 고대 로마 지하 저수조 위에 서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1700년 전 이스탄불이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가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탄불은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위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로마인들은 재빨리 새로운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튼튼한 성벽을 건설했죠. 또한 로마인들은 가장 소중한 자원인 깨끗한 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았으며 이 모든 것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로는 로마 제국이 건설한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4세기부터 시작된 콘스탄티노플의 수로는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시작해서 20km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기울어진 로마의 수로 덕분에 매일매일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이 성벽 안으로 흐를 수 있었죠.
성 안으로 들어온 물은 5개의 저수조로 흐르게 돼 있었습니다. 일단 이곳에서 미네랄과 유기체를 걸러내 정화된 물은 도시 지하에 끝없이 펼쳐진 지하 수로를 통해서 최종 목적지인 수천 개의 지하 저수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지상에 있는 식수대에서 물을 퍼갈 때까지 물은 이곳에 저장됩니다. 술탄아메트 광장에서 역사 가이드 보라 서트바스를 만났습니다. Bora? Hi Eric, how are you? 그는 이스탄불에서 가장 큰 지하 저수조로 안내를 해줬죠. 바로 이곳에서 로마 황제가 필요한 물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In a minute, you won't believe your eyes what you will see down here. This is a totally different life than what you've seen above. 이곳은 바실리카 시스턴, 즉 바실리카 저수조지만 터키인들은 궁전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하 궁전이라고 부릅니다. The This is Basilica- amazing. This is. Look at the size of this place. This is a huge place. You would have no idea coming in off of the square. Yeah. I mean, there's restaurants right there. About here, There's a park right here. police station, everything. This is massive. And we are going to see about over 100,000 square feet of an area here. This is the biggest underground cistern ever built by the Romans in this city. 6세기경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지하 저수조와 근처에 성소페 성당을 건설했고 그의 통치 때 이교도가 사라지고 기독교가 크게 발전했죠. 43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서로마 제국의 땅을 되찾고 로마법을 개정했으며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건설했습니다. 바실리카 시스터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로마 건축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길이 139m, 폭 69m이며 4.5m마다 세워진 총 336개의 대리석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지하 저수조는 제국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포위 공격이 계속될 경우 수로가 도시로 들어오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괴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지하 저수조가 한 달 동안 콘스탄티노플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After the conquest, 1453, when the Ottomans came into the city, nobody gave them a tour. Okay, so they didn't know where is what. For that reason, the underground systems were not discovered for a long time. 오스만 제국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 저수조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죠. 게다가 오스만 제국의 시민들은 흐르는 물을 선호해서 지하 저수조는 거의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Turkish culture, still water is considered dirty. When it runs, it's clean water, and this is what we use. 때문에 바실리카 시스터는 완전히 땅속에서 잊혀졌다가 1544년 지하실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오고 동네 사람들이 지하에서 낚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프랑스인 피에르 가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오늘날 바실리카 시스터는 지하 7.6m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기차와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경찰서까지 6세기에 건설된 지하 저수조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을 떠받치고 있는 대리석 기둥의 아랫부분은 한때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고 이 기둥들은 근처의 신전이나 대규모 건축물에서 버려진 건축 폐기물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었죠. How come it doesn't fall down? How come, the police station isn't right there? How come this whole city hasn't caved in? That's a good question. Now, at this point, we should remember the very important saying. City is built on 7 principal hills, like Rome. When they had a valley, they erect columns in there, put in the Roman arch, cover it. With one stone, you shoot 2 birds. You can have a water storage underneath, and you have a flat surface now above. 1500년 후 25번의 지진을 겪은 후에도 이 기둥들은 여전히 이스탄불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죠. So who is this fine person? This is Medusa from the Greek mythology. Why is Medusa here? Is there some symbolic reason for that? That's a very good question, actually. One explanation is, since everything is recycled material here, this
is what they needed. They needed this size of a stone. They put it underneath and they elevate it into the height they wish. 그러나 이스탄불에서는 항상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Another explanation is 532 is the year the most Christian emperor Justinian is building across the street the Hagia Sophia, the biggest church ever built in the Roman period. He was a very religious person, and by burying Medusa, a pagan symbol, under the column, on the side, and there upside down, drowning her inside the water, he was giving a message that the pagan believes is helpless even to itself. So not only are they storing water here, but they're hiding the past. They're burying paganism at the bottom of the cistern. I couldn't say it better. 이스탄불은 저수조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바실리카 시스터는 수백 년 동안 현대 도시 아래에 묻혀 있었죠. I would say even some people wouldn't know they have cisterns under their houses and they're sitting on a heritage of 1,500 years old without even knowing it. 이스탄불 구시가지에 위치한 나카스는 고급 카펫과 도자기래요. 보석류 전문 상점이지만 이곳의 진짜 보물은 가게 아래에 있습니다. 주인인 쟁기스 코크마지 씨가 직접 안내해 You 주었죠. definitely feel the humidity. This is our cistern area. Amazing. Amazing. Isn't that beautiful? It's It's an amazing. incredible place. 이 정도 크기의 저수조를 건설하려면 보통 8개의 기둥이 필요하지만 이곳엔 총 18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지하 저수조 위에 거대한 건물이 있기 때문이죠. You've got a massive store above it, 20,000 square feet roughly. Yes. What kind of considerations do you have to do to preserve this cistern? Actually, in the process of building on top of the cistern, we really thought very carefully. We said we have to keep this place in authentic size and originality. So we did special kind of construction. 나카스를 설계한 건축가는 최대한 로마의 지하 저수조를 보존하면서 1858평방미터의 새로운 빌딩을 건축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는 강화 콘크리트 빔을 사용하는 대신 강철을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무게를 30%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We built more than beams that we needed to distribute the weight of the building a whole, so not to give any pressure to the cistern. The main thing is that lighter weight, more columns to support it, steel columns. Exactly. 10개의 강철 기둥을 추가로 더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무게를 분산시켰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원래 건물의 방향을 약간 틀어서 총 30개의 기둥 중에서 8개만 지하 저수조에 닿게 했습니다. 총 250만 달러의 건축비가 들었지만 지하 저수조가 없었다면 비용은 반으로 줄었을 것입니다. There's a lot of things underground of Istanbul. And I believe as much as we have on ground, we have much more than that underground of Istanbul. But they're all waiting to be discovered. 토요일 밤에 신나는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로마인들은 이 경기장보다 2배는 더 큰 전차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이쪽이 트랙이고 황제와 황실 가족들은 로열석에 앉아 있었죠. 또 10만 명의 관중들이 지금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놀랍게도 로마 시대의 전차 경기장이 지하 4.5m 아래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스탄불에서 가장 큰 축구장 크기의 2배가 넘는 고대의 전차 경기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술탄 아흐메트 광장과 구시가지의 역사 가이드인 치멘 플리즈 파샤를 만났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은 고대 로마 도시를 애워싼 성벽 너머와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 아시아까지 퍼졌죠. 그러나 고대 도시의 흔적은 지하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서기 306년 로마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광활한 로마 제국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역사학자들에게 대제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제국이 팽창하면서 로마는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 점점 더 멀어졌죠.
그래서 서기 324년 콘스탄티누스는 전략적인 요충지에 위치한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나 수도를 이전한 지 얼마 안 돼 로마를 포함한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이 야만족들에게 넘어갔죠. 서기 330년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 되고 후에 비잔틴 제국이 됐습니다. 수도를 옮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고 콘스탄티노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가 됐죠. 대궁전과 전차 경기장, 성소피아 대성당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건축물이 광장에 모두 모여 있었지만 오늘날 성소피아 성당만이 지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차 경기장은 서기 203년 로마 황제 septimus 세베루스에 의해 건설됐지만 서기 32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로마에 있는 키루쿠스 막시무스 전차 경기장에 버금가는 거대한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10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중석을 늘리고 U자 모양의 트랙을 길이 400m, 폭이 76m로 확장시킴으로써 축구장 5개보다 큰 경기장을 완성했죠. 그는 로마 제국 곳곳에서 가져온 거대한 기념물로 중앙 분리대를 장식했습니다. 이 거대한 기념물들은 전차들이 U자형으로 턴을 할 때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했습니다. 전차 경기장은 단순히 즐거움만 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황제들에게 맞서는 자리였으며 종종 피비린내 나는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서기 532년 전차 경기 이후 성난 시민들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통치에 반발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5일 동안 3만 명에서 5만 명에 달하는 폭도들이 살해됐죠. 이 악명 높은 사건은 니카 폭동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희생된 자들의 시체가 모두 경기장 지하에 묻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날 거대한 경기장은 모두 사라지고 지하 세계에서 히포드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히포드롬 중앙 분리되어 있던 세 개의 기념물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1700년 동안 지면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완벽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If you go look down, you can see the original level of this spina. Right. It is like almost 15 feet down.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 보기 전에 취미에는 히포드롬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구시가지에서 가장 높은 블루 모스크의 탑 위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스만인들이 모스크를 건축하는 데만 7년의 세월이 걸렸죠. 1616년에 완공된 이 건축물은 히포드롬의 서쪽 관람석과 황제의 로얄석 위에 건설됐습니다. We're climbing 135 steps. Low wire here. I never thought I'd be inside a minaret. A little darkness here. It's incredible. Definitely worth the climb. So you can roughly see what would have been the outlines of the Hippodrome. From about that green fountain where the road follows around was this massive race course, goes around the obelisks, and right around that building all the way around here you would have seen chariot races and all the festivities that went on in the Hippodrome. This must have been a massive place. 그러나 전차들이 달리던 트랙이 택시들이 오가는 도로로 변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원래 히포드롬의 전통은 이교도인 그리스인들의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도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히포드롬이 땅속에 묻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This hippodrome for 1,000 years center heart of the Roman Empire. It was important for Byzantine also, but the importance changed because in paganism you live in this earth, in this life, but in Christianity this is your suffering place. If you are going to be a good believer, you don't have time to joy for entertaining. 신앙심 깊은 비잔틴인들이 히포드롬에서 즐길 시간이 없었지만 히포드롬을 영원히 사라지게 한 것은 또 다른 종교단체였습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이 성벽을 무너뜨린 후 히포드롬을 비롯한 이스탄불 시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십자군은 5세기에 만들어져 히포드롬에 전시된 청동 말상을 베니스로 가져가서 수세기 동안 성 마가 성당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정복했을 때 히포드롬은 폐허로 변해 있었죠. The Ottoman Empire also paid importance to this place. This was the center of the city. That's why they built all their beautiful building around here. 블루모스크를 건설하면서 나온 흙과 잔해들을 바로 옆에 있는 전차 경기장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지면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광장 아래로 내려가면 히포드롬의 경주 트랙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치매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히포드롬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Yes, they are. You see, this is Sphendon. This is the outer wall of the hippodrome. It has a curve, and when we have a curve and you higher platform, we call it Sphendon. 오늘날 스펜돔 위에 술탄아메트 기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This is a 3rd century wall. It was part of the hippodrome. And right now, its construction is so solid that it's holding up the school. Pretty good Roman engineering. 오늘날 스펜돔은 술탄아메트 기술고등학교 건물과 술탄아메트 광장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탄아메트 광장 한가운데에 있는 3세기에 건축된 눈에 띄지 않는 성벽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벽 너머로 10만 관중석이 있던 고대 로마의 히포드롬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고학자들조차 완전히 발굴해보지 않은 이곳의 지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키르코스 막시무스에 기초한 히포드롬은 바다 쪽을 향해 남쪽으로 기울어진 자연 계곡에 건설됐습니다. 건축 기술자들은 먼저 스펜돔이라고 불리는 U자형 벽으로 계곡의 남쪽 끝을 막았습니다. 40m 높이의 스펜돔은 관중석과 연결됐고 계곡의 바닥이 경주 트랙이었습니다. 트랙은 평평했지만 스펜돔 아래엔 터널로 연결된 복잡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고고학자들도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이스탄불 고유물위원회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A little difficulty opening the gates to the hippodrome. Buyurun açın. Pretty exciting here. We have some friends down here. We got some like little dung beetles or something. Whoa, whoa, whoa. What are we seeing here? It looks like actually Like it's sort of naturally filled in on itself, like maybe the roof gave in. I can't tell if this was filled in or not. It's hard to get a sense. But this cave goes back further, but I don't think we're going to be able to get back there, at least through this way. 둥근 복도 한가운데에 터널 입구로 연결된 6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포드롬의 경주 트랙으로 연결될까요? So this room and all these other chambers like this would have been behind the scenes. It would have been like in NASCAR, a pit stop, right? The race car blows a tire, needs more fuel. They might have come right in here. They could have had chariot supplies, wheels, water, anything you need. And 100,000 screaming people were standing right out there. I see steps. Oh, wow. Can you hear that? Can we explore down here? I hear something scampering around. Be careful, Eric. I'm trying to be careful here. Looks like it's a good 30, 40 feet up from here. And the masonry and the stonework looks impeccable. And it'd have to be if it stood up for, oh, let's say 1600 years. Looks like I can't take another step down because it looks like it's flooded out down here. Yeah, this does look like it's probably the end of the road for us. 물 때문에 더 이상 히포드롬을 탐험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Hassan Bey? Nice to meet you, Hassan. 하산 오랄은 도시의 동굴 탐험가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스탄불의 비밀 터널과 수로를 탐험했죠. Take some of the boats. Okay. So we've got simply a rubber raft in there? Yes. Rubber boat? Yeah. Okay. Have you ever been in here before? Have you been? No, this is the first time. Yes. So you don't know what you're going to find, do you? No.
found is Right. the L80, is the one. Gotcha. Okay, now let's go inside. Okay. Just gonna grab whatever I can. 말이 히포드롬 안으로 들어가던 터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황제 로열석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Yeah, I think there's a little bit of a leak. Could be. See, we're gonna get stranded somewhere in the Hippodrome, and they'll find us 1,000 years later. Okay. All right, go now. What do you think? Now going on my knees, I'm guessing? Yes. Yes. To the knees. This is the best. Yeah. Okay. Good. Okay. Can I have a Good. pedal? Here's a paddle for you. It's pretty amazing. We're underground Istanbul, but in a boat. And we're paddling through the Hippodrome. And clearly you're getting runoff from pollution from the streets. It smells like feces. I mean, I don't know what's down here, but it's not very pleasant. But this used to be the center of the city. I mean, you hate to say it, but this very well could have been a toilet for the Hippodrome, right? This could be ancient shit that's floating in this water. Seems like about every, 20 or 30 feet, we find a new chamber. There could have been supplies here, storage for chariots. I mean, it's big enough to be a stable. There could have very well been horses in here. This could have been where the athletes prepared or the circus entertainment. Looks like there's some debris over here. I can't even make this out over in the corner. It's concrete, not. That is concrete there. 우린 또 다른 역사의 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벽은 로마나 비잔틴 시대의 것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 말기 이곳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 스팬돔을 지하 저수조로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벽은 온통 콘크리트로 뒤덮였고 이곳은 여전히 지하 저수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o this isn't our way, but we've got to see what's behind it. Yes. We've got to keep going, right? Yes, let's climb. All right, let us climb. Okay. All right, let's do it. All right, we're getting our first look. I'm going to tell you what I see here. This is exactly a flat face. It's a smooth face. We're dammed off right here, and it's a smooth face, and we don't have the equipment to get down. You can see more water down there in this tunnel, and maybe this tunnel right here would lead directly into the Hippodrome. And I'm sorry to say I'm not going to be able to see it. So this is the end of the road for us. But Rome wasn't built in a day, and we're not going to discover everything about Istanbul and its underworld in one day either. And Hassan, you're going to be the one who gets to find out what's over there, huh? Yes, I think that we will come with more people and some more equipment. That we have a look. What's there? 오늘날 이것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지만 1700년 전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점 찍은 곳이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곳이 로마보다 더 크고 더 멋지길 바랐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궁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이전한 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건축한 대궁전은 총 79,898제곱미터로 축구장 15개를 합친 것보다 더 컸습니다. 궁전 단지는 마르마라 해에서 시작해서 히포드롬까지 연결됐으며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이곳은 황제와 황실 가족들을 위한 작은 도시였죠. 왕의 아련실을 비롯해서 교회, 도서관, 목욕탕, 분수, 화려하게 장식된 정원, 청동문과 포효하는 사자상, 모자이크 타일로 장식된 인도까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대궁전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였습니다. 그러나 비잔틴 제국 말기 웬일인지 황실 가족들은 이 거대한 궁전을 떠나 작은 궁전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때부터 콘스탄티누스의 대궁전이 쇠퇴하기 시작했죠. 1204년 4차 십자군이 이스탄불을 약탈했을 때 십자군들은 파괴된 궁전에 머물며 그곳에 약탈한 물건들을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정복하고 도시를 재건할 때 그들은 파괴되고 남은 건축 재료를 재활용했습니다.
곧 대궁전의 성벽은 오스만 주택가의 성벽이 됐고 비잔틴 제국의 벽돌은 새로운 모스크의 일부가 됐죠. 오스만 제국의 통치 470년 후 대궁전은 서서히 땅속으로 사라져 거의 잊혀졌습니다. 1912년 술탄 아메트 광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수백 채의 집들이 파괴된 후 잔해를 치우자 콘스탄티노플의 대궁전이 잿더미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살펴보죠. 화재 덕분에 대궁전의 앞마당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발견됐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처음 궁전을 짓기 시작한 지 200년 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이 모자이크는 수세기 동안 가정집에 묻혀 있었습니다. So essentially, this grand mosaic is a sidewalk for emperors. They would have strolled onto the hippodrome, perhaps, or another part of their palace. And you can see how gorgeous this is, how grand the palace must have been. It's not hard to imagine that Emperor Justinian himself followed the same path that I am, of course, on the mosaic. 모자이크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정원, 즉 열주랑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궁전의 정원은 거대한 대궁전 단지의 일부였죠. 오늘날엔 정원 전체 크기의 8분의 1인 249평방미터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1500년 전 모자이크의 넓이는 1858평방미터까지 이어져 있었고 타일만 해도 8천만 개에 달했습니다. 고고학자 페로던 오주구머스에게 나머지 궁전 설명을 들었죠. Hello, sir. Very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your time. 구시가지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 지하 터널로 들어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대궁전의 토대에서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This brick right here, right? If I remove this brick and keep digging, what am I going to find? The ruins of, in my opinion, ruins of the Great Palace. The ruins of the we Great are- Palace right at the underneath moment, it. because we are, at the moment we're walking within the periphery of the Great Palace of ancient Constantinople. 페로돈 박사는 아직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대궁전 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카펫 가게는 역시 다른 상점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마당 아래서 우연히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손수레를 이용해서 그들은 둥근 천장으로 된 5개의 방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흙을 퍼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콘스탄티노플의 사라진 궁전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This is very impressive. There are a lot of substructures like that in Istanbul. 지금 우린 대궁전의 지하 구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손님들을 접대하던 아련실이 우리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비잔틴인들은 이곳에 야생 동물들을 가둬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십자군 역시 이 방에 들어왔을 것이고 후에 오스만 제국은 이 방들을 감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So I see you searching around this room somewhat frantically, but it's as if you're putting together the pieces of a puzzle. Bricks tell us a lot of things about the construction. Right here. There are two different buildings here. One of them is that one. It's older, probably, in my opinion, probably the 4th century AD, time of Constantine the Great, and this one is later, 6th century. If you look at the bricks, thickness of each brick may measure 6 centimeter or 7 centimeter. This was typical thickness of the bricks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AD. 이것은 오스만 제국 때 터널을 막기 위해 세운 벽이죠. 로마의 아치형 구조는 비잔틴 제국의 아치로 또 한 번 보강된 것입니다. 1700년 동안 세 개의 대제국이 똑같은 공간을 사용한 것이죠. So it looks like just beyond this mound, there's another arch that Yes. leads to another room. Another room, yes. 100%, yeah, another room. Full of debris like that. Look at this. And all of these things very well could have led from the palace to Hagia Sophia to the Hippodrome, because we're not that far away from the Hippodrome. Oh, we're very near. So this could have led to the Hippodrome. Yes, it could, yeah. 결국 30블록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빌딩이나 상점이 대궁전 구조 위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호텔 근처 지하에 탈출로가 있었을 수도 있으며 현대적인 식당 건물 아래에 야생 동물들을 히포드롬까지 데리고 갔던 통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사라진 도서관 위를 다닐지도 모르죠. It looked like a burial chamber.
There's There's another a layer niche below with an arch. Usually tells in Byzantine archaeology is an Arcasolium type of tomb. there? This could have been a tomb. It's a tomb. It would be for an important person.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이것을 무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건 역시 이스탄불 지하세계 미스터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1800년) 동안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은 후 이스탄불의 지하 세계는 정교한 지하 저수조와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모자이크, 대궁전의 방들로 마치 박물관을 방불케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끔찍한 과거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3개월 전 발라트라고 하는 조용한 동네에서 비잔틴 제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명 높은 지하 감옥이 발견됐습니다. 가이드 알리 파사와 고고학자 시린 아푼자의 안내를 받아 12세기 아네마스 지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Watch your steps. Watch your hat as well. 이곳에서 가장 일반적인 고문은 죄수들의 눈을 태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So if you look up, you get a good sense of how far down we are. And maybe from the bottom down, it's probably, what, about 60 feet, 80 feet, something like that? But you get a sense of how many rooms, at least just from off this view. There's 1, 2, 3, 4, 5, 6 sections that I can see just right here. So this looks like quite a maze here. 천년된 지하 감옥은 테크퍼 궁전의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혈통으로 계승되는 로마나 오스만 제국과 달리 비잔틴에선 누구나 황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350년 넘게 황제를 암살하려는 음모는 계속됐고, 따라서 비잔틴 황제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넓은 지하 감옥과 끔찍한 처벌 방법이 필요했죠. So what happens is to you, they start torturing you, they blind you, and they cut your tongue, they may pierce your eardrum, they may even castrate you. So they may keep you for forever here until you're nobody, nothing, just a kind of a creature cannot speak. Not a pretty place to be. No, no, really. 3개월 전 이 지하 감옥은 흙과 잔해로 가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동네에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이런 거대한 지하 감옥이 16세기에 건설된 모스크 바로 아래에 묻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지하 감옥의 구조는 마치 등뼈처럼 생겼습니다. 척추처럼 넓고 기다란 통로를 사이에 두고 12개의 방들이 양쪽으로 연결돼 있었죠. 20m 높이의 지하 감옥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층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층마다 두꺼운 널빤지를 뒀지만 고문 소리까지 차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각각의 방들은 길이가 12m에 폭이 3m 정도 됐으며 12개의 비잔틴 아치가 지하 감옥의 지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시린 아쿤자는 지하 감옥의 한쪽만을 발견했을 뿐이며 바로 옆에 이것과 똑같은 지하 감옥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탄불 지하엔 또 어떤 것이 묻혀 있을까요? 끔찍한 교통체증이 지하 세계 발견을 재촉합니다. How are you, sir? Thank you very much. 모라토 오주탁은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입니다. 26억 달러에 달하는 마르마레이 프로젝트에 따라 총 길이 320k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이 건설될 것입니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긴 지하철 노선이 완공되면 이스탄불의 교통체증을 40% 정도 완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주탁은 10층 건물 높이에 해당되는 30m 아래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스탄불의 악명 높은 지하 세계보다 훨씬 깊은 곳이었죠. We're building a world in which 7 or 8 million people at the same time can move around beneath the ground in Istanbul. 과거의 흔적을 파괴시키지 않고 어떻게 터널 공사를 할까요? 해답은 더 깊이 파는 데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남긴 문화유산은 지하 2m에서 20m 사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하 터널을 22m 이상 깊이 파고 기술자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어디에 유물이 묻혀 있는지 확인한 뒤 지하철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But in a city like Istanbul, you can meet with something else, something different, as every 10 meters below the surface. So we should be prepared to face any surprises. And so if you do run into an antiquity, you just change directions? değiştirmek zorunda da If kalabiliriz. what we face is too massive, we might have to change our direction as well. 따라서 80명 이상의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지하철 공사 현장에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When you talk about Istanbul, archaeologists are our partners. Archaeologists are the biggest supporters of our construction sites. 공식적으로 굴착 작업이 시작되기 전 예니카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고고학자들은 시간에 쫓기며 지하철 노선 한가운데서 발견된 가장 큰 유물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죠. 텍사스에서 온 지몰 폴락 박사가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And the main reason why I'm here is in one of their soundings, they stumbled on 2 shipwrecks. And I came here about 2 months ago, and since then, they've stumbled on 3 more. And maybe tomorrow we'll have another half a dozen. 해양 고고학자인 지몰 폴락 박사는 고대의 난파선 전문가입니다. 오늘날 예니카피는 해안에서 0.4km 떨어져 있지만 비잔틴 시대 이곳은 거대한 항구였습니다. 4m 아래로 내려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11세기 비잔틴 시대 해수면을 살펴봤습니다. We're standing at the bottom of the late 10th, early 11th century Byzantine harbor floor. Okay, so 1,000 years ago, we'd be swimming right now. That's right. 지몰 폴락 박사는 폭풍 때문에 11세기의 상선이 항구 바닥에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가 항구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As soon as the ship sank, it was covered over, and even the people who lost the ship must have looked for it, and they lost it. But then over time, of course, the harbor silted in, and it became marshland. Then, of course, once the area dried up, it was used as an orchard or gardens, and then eventually the city took over from the 16th century onward, and then we have continuous habitation on top of the sea to the 21st century, and people living above it had no idea that this was once the sea, and there are shipwrecks lying below them. And as a ship that's found right in the middle of the city, just by chance, only because they were constructing the metro, we have here before us perhaps a missing link between the earliest methods of shipbuilding and a method that we use today to build ships. And this is just one of thousands, millions of artifacts, things. If we just dig underneath Istanbul, we'll find them. That's right. Amazing. That's right. Amazing. 2700년 세계의 대제국, 놀라움과 미스터리로 가득한 지하세계. 이스탄불에선 지하실의 아주 작은 틈새도 아직 탐험하지 못한 거대한 지하세계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기술자들, 건축가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2000년 후 머나먼 미래에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고 새로운 호텔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이스탄불의 후손들 역시 우연히 21세기의 흔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후손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